힘들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물어보세요. 아,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10시까지도 상관이 없어요. 다리가 부러져도 할 수 있어. 이해되고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저는 딱 하나요. 이번 과정을 만들면서 사업계획서 본인이 쓰시라는 거예요. 예. 자꾸 사람들한테 맡기지 말고 사업계획서 내가 쓸 줄 알고, 그 다음에 저는 웬만하면 직장생활 안 하시는 걸 바라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저도 직장생활을 많이 해봤지만, 예, 직장생활 하는 것보단 자기 길을 가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예, 그래서 뭐 그런 모티브를 좀 드리려고 하건데, 뭐 대표님들이 거의 50%나 되니 뭐 모티브를 내가 봤죠. 그리고 뭐 아마 이 과정을 하면서 뭐 기존에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보고요. 저도 그렇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현실에 되게 많이 묻혀가잖아요. 여러 가지 현실이랑 타협하고 내가 처음에 설정했던 거랑은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근데 그때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예, 별로 남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파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도 뭐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뭐 그런 부분이 강하니까, 경영학과 나왔다고 사업을 잘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뭐 예체능 나왔다고 사업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 컨셉을 잡고, 어떤 식으로 차별화를 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지금 성공하는 사람들, 뭐 맨날 케이스 스타디 되는 사람들 보면은요, 아까 지금 한상윤 대표님처럼, 한상윤 대표님이 사람을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자기가 느끼던 안 느끼던 한상윤 대표님이 하시는 것 자체가 컨셉이 명확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명확하지 않으면 사람은 오지 않아요. 네, 내가 갈 수밖에 없어요. 오게 하려면 왜? 내가 차별적으로 우위점이 있고요. 되게 명료하고요. 차별적이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아니라 대표님한테 가는 이유는 대표님이 갖고 있는 뭔가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회사가. 그리고 그냥 단지 다르다라는 이유로 갈까요? 아니죠. 뭔가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점점 키워주면 어떻게 돼요? 그게 회사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핵심 엔진이. 더 키우면 뭐가 돼요?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브랜드 로열티라는 걸 형성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이제는 편한 장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한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 이런 애들이 명품 브랜드죠. 네. 걔네들은 뭐예요? 안 팔아도 오죠. 강조 안 해도 그냥 와요. 걔네들 오는 사람은 계속 오죠. 왜 와요? 루이비통이 다른 뭔가랑, 루이비통하고 베네통 아니고, 루이비통하고 또 견줄만한 게 뭐 있어요? 샤넬이라고 해요. 샤넬의 뭔가와 루이비통의 뭔가가 다르죠, 둘이. 근데 나는 루이비통의 뭔가가 좋아. 샤넬에 비교해서. 샤넬의 그 분위기보다 루이비통의 로고 마크가 어떤지, 분위기가 뭔가 좋아. 그러면 계속 그쪽으로 가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쓰게 되죠. 쓰게 될수록 어떻게 돼요? 쿠폰이 쌓여가든 마일리지가 쌓여가든 계속 로열티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도요. 첫 번째 수업 이런 과목을요. 만약 저희 쪽에서 들었죠. 다른 과목도 저희 쪽에 들어요. 그럴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한테 처음으로 강의 들었던 분은 저 강의를 왜 많이 듣게 하면 내가 기준점을 설정해 주기 때문에. 한마디로 제 강의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만족 이전에 제 만족이라는 것도 되게 많아요. 제가 충분히 알려드려야지 끝나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강의를 들었는데 강사가 너무 성의가 없대. 근데 그게 성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강사는 지정된 시간에 하고 그냥 나갈 뿐이에요. 근데 제가 시간 어기고 팍팍 나가고 하니까 그 사람은 기준이 그렇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기대치가 높여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저한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제 컨셉이라는 거예요. 저는 교육의 컨셉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잡고 있어요. 제 교육의 컨셉은
저는 일단 교환 자료에 신경을 많이 쓰겠어요. 이 스텝들을 연구시켜요. 그냥 이렇게 띡띡띡띡띡 보통 여러분 한번 교환 이런 데 가보시면 그냥 글로 이렇게 써놓은 게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는 제가 영화를 적어했는지 몰라도 저는 요청하는 게 그래요. 영화처럼 해달라.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보면서 뭐 하는 것보다 그냥 볼 수 있게끔 그냥 약간 등지고 보아도 이해가 될 만큼 쉽게 해달라. 그리고 뭐라고 할까? 이해가 될 만큼 사례를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된다.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저만의 컨셉, 이 컨셉을 어떻게 가졌느냐? 저도 수많은 교육을 들어봤죠. 들어보고 내가 아쉬웠던 점을 제가 교육으로 많이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시면 기존에 봐왔던 내 경쟁력이라는 게 다시 한번 재고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세션을 다 하는 건 아니고 7시 반까지만 저희가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스트래티직 매트릭스와 마케팅 플랜이라는 건 이 그림에 다 담겨 있어요. 예. 예? 내가 목적이 이렇다면 이렇게 지적적으로 가야 되는지 돌아가야 되는지 어프로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바로 우리가 매트릭스를 짜는 거예요. 예. 자, 이거 뭐예요? 로드맵이죠. 예. 로드맵을 잘 그려내면 사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업 계획은요, 사업을 성공할 수 없게끔 로드맵을 짜는 거예요. 그냥 이래도 성공할 수 있고 저래도 성공할 수 있어요. 아니야, 어떻게 하다 보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특별한 사업 계획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냅두면 돼요. 그러겠죠? 사업 계획을 한다는 건, 인간 계획을 한다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영화 보셨어요? 김래원 나온 거? 미스터 소크라테스. 보신 분. 사람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완전히 깡패형 인간으로. 예. 어떻게? 철저하게 계획을 해요. 예. 근성을 심어주고요. 싸움의 기술을 알려주고요. 그래서 나중에 도구로 써먹는 거죠. 예. 여러분, 옛날에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뭐라고 할까? 옛날에 로마 시대 투사들 있죠? 걔네들 뭐라 부르죠? 예? 검투사들. 걔네들은 길러줘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길러줘요? 철저히 계획을 하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동료, 이런 거보단 삶. 예? 그리고 오직 황제한테 잘 떼어가지고 프리맨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놓으면 상당히 사람이 잔인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잔인이라는 것도 많이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 키워진다라는 거, 만들어진다라는 거, 되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철저하게 기획해서. 요새, 스타들. 요새 스타들 나오는 거 걔네들이 잘나서 근성이 좋아서가 아니죠. 요새 나오는 효리,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끼가 당연히 있겠지만 어떻게 돼요?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사의 철저한 기획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획해서 이런 식으로 탄생을 하고 걔는 어떻게 돼요? 어떤 식으로 죽는 것까지 기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기획자는 신이라고 하잖아요. 수많은 인생과 수많은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류가 멸망하는 것도 기획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엔딩 처리한다. 다 기획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 수많은 로직들, 플로우들을 다 결정해내는 게 기획이고, 우리가 전략을 짠다라는 것도 결국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마케팅 스트래티지를 한번 보면은 또 이번에 강의 목표는 뭐냐? 사업 전략의 매트릭스를 좀 숙지하고요. 그다음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예시와 응용 능력을 좀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공적인 사업 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매트릭스가 있어요. 이 매트릭스는요, 알아도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 계획서에 써야 돼요. 사업 계획서에 마케팅 파트에 바로 써놓아야 되기 때문에 알고 써야지 모르고 쓰면은 별 맥락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제일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3C예요. 그죠? 3C 아마 알 거예요. 3C 분석이란 고객과 자사와 경쟁사를 분석하는 거죠. 자, 3C 분석이라는 건 3 분석을 하면은 회사의 사업이 시장의 변화 추세에 절대적으로 부응하며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걸 어필을 하는 거예요. 자, 3C 분석은 소비자, 회사, 컴페티터스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소비자한테는 이런 분석. 뒤에 적혀 있어요. 어떤 시장, 어떤 고객이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얘기. 그 다음, 경쟁 기업의 움직임에 변화가 없는가에 대한 컴페티터스, 경쟁자. 우리 경쟁자 보는 거 봤죠?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자체,
자산은 환경 변화에 적합하게 있는가. 보통 이 세 개를 보면은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보통 사업계획서, 마케팅 전략계획서에서 제일 첫 마무리에 나오는 게 보통 3C가 많이 나와요. 자, 근데 3C 이외에 유통이 중요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채널이라는 걸 더 두죠. 여러분이 유통사, 무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채널, 즉 유통망에 대해서 얘기까지도 더 넣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자, 현 유통 구조는 어떤가? 짧은가? 뭐 부담이 있는가? 뭐 그 다음에 앞으로 유통 구조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 이것을 어떻게 써먹냐면은, 자, 소비자, 경쟁자, 우리 회사, 그 다음 채널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석해야 될 매트릭스를 쓰는 거예요. 분석해야 될 항목들을.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뭐냐? 이 분석을 해서 결과는 이거고, 그 다음 핵심 메시지는 브랜드화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다. 뭐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추출해내야 되는 게 뭐냐? 시리즈 분석 결과 현 시장 구조는 뭐뭐라 할 수 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추세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어떠한 명제를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3C 분석 외에 여러분이 또 부가 사업들, 서비스 사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3C 분석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맞는 경우에 입맛대로 가져다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 PEST 분석은 뭐냐? 폴리틱, 정치, 제도, 규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냐? 이 거시경제에 대해서, 사회문화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3C처럼 똑같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획실무 과정에서 빵꾸 난 부분이 있죠. 이렇게 못 적어놓은 거예요. 그거 코칭 센터 자료실에 가면 다 있어요. 그거 보고 리뷰하면서 좀 하시면 돼요. 지금 이 과정부터는 뒤에 다 있거든요. 자, 패스트 분석은 뭐냐? 폴리틱, 정치적인 면, 이코노믹, 전체적인 그 거시경제, 소셜 컬처, 지금 사회 분위기, 테크놀로지, 기술적인 부분.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3C하고 패스트 분석에서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시사점은. 꼭 3C라고 해서 꼭 3개만. 왜 3C가 좋냐? 3개가 제일 크고 제일 이렇게 잘 묶여요. 그러나 패스트, 여러분이 만약 내가 막 쇼비즈니스를 해요. 그러면 이런 소셜 컬처, 유행 이런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막연히 무조건 3C 분석을 한다라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또 이런 패스트 분석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말 만들어내는 분석들이. 자, 이렇게 패스트 산업, 이코노믹, 폴리틱, 그 다음에 소셜 컬처, 테크놀로지에 대한 걸 해가지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사업계획서 보통 첫 부분에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요. 얘기가. 게임 산업의 패스트 분석. 여러분, 게임 산업을요, 3C 분석하는 경우하고 패스트 산업 분석하고 결과가 달라요. 왜? 다른 분야를 봤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 다음 SWOT.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강점, 약점, 위험 요소를 보는 거예요. 자, 교차 분석에서 SWOT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짤 수 있죠. 몇 개의 시나리오를 짤 수 있을까요? 몇 개의 시나리오를 짤 수 있어요? 4 곱하기 4는 16이죠. 16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16개의 가정치를 얘기해 줄 수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저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게 뭐예요? 최적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게 SWOT 분석이에요. 그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SWOT 분석, 마케팅 101에 가면 다 배워요. 문제는 뭐냐?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모름이 하냐라는 거죠. 뭘. SWOT를 왜 하고 언제 써먹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SWOT 분석을 통해서는 시나리오를 짜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최적의 시나리오를 내가 어떻게 해요? 선택하면 되는 거죠. 찾는 게 아니라. 네. 자, 그래서 SWOT 분석은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자, 이렇게 써줘요. 한번 이렇게 쭉 써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해줄 수가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써주면 뭐예요? 어쩌라고 해요. 여기까지면 어쩌라고 써줘야죠.
그렇게 통해서 우리는 외국 회사의 경험이 있고 전문적인 포트폴리오가 있으니까 이러한 강점을 살려서 뭐 지리적 환경 확보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 아이템이나 이런 사업 전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뭐 아니면은 이런 위험 요소가 우리 회사 자체의 위험 요소가 되게 두각을 나타내요. 그러면은 말을 바꿔주는 거죠. 그렇죠? 위험 요소가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될 거를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이건 하나의 경험인데 여기가 W가 있으니까 여기 많이 채워주면 좋을 거라고 해서 많이 채워줬어요.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굳이 우리 회사에 위크네스가 없는 것 같은데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위크네스를 있다고 생각해서 쳐줬어요. 근데 투자해서 떨어졌어요. 왜? 그 위크네스가 상당히 심각한 거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위크네스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업계획서에서 써줘버리면 약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걸 써버리면 어떻게 쓰느냐? 가시적인 것보단 비가시적인 걸 써요. 회사 내에 있어 일슴직한 문제들 있죠. 뭐 우리 사장님이 알고 보니 변태다. 뭐 이런 거 써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주 심각한 요인을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방법은 이런 거 있죠. 우리 회사의 약점이 누구나 다 알아. 그러면 숨길 이유는 없는 거죠. 써주는 거예요. 진솔하게. 그리고 나서 전략을 어떻게 써요? WSO 전략을 구축하는 거예요. 약점을 강점으로 극복을 하면서 기회를 살린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해주면 되겠죠. 네. 만약 위크네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T도 없어요. 그러면 뭐야? 강점과 기회를 동시 시너지 이용한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줄 수 많은 사람들이 SWOT를 그냥 4개의 박스라고 생각하는데 4 곱하기 4는 16가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주 기초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이 전략만 해줘도 웬만한 거 다 그냥 이해를 해요. 자, 이렇게 강점과 약점, 기회와 뭐 해놓고 요소를 써놓고 여러분이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목별로 제일 교체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뭐 이렇게 해서 뭐 분석하기 따져보면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에 따른 전략, 요거에 따른 전략, 요거에 따른 전략, 요거에 따른 전략, 또 요거에 따른 전략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내놓을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PPM 분석은 자, 시장을 형성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 시장을 형성하는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 둘 해놓고 나서 스타, 개, 물음표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거 처음 들어보신 분? PPM 분석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셨어요? 자, PPM 분석은 뭐냐? 아마 한상윤 대표님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나오면 그 제품을요, 요 네 박스에다가 놔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돈이 되는 사업은 여기다 놔요. 지금 한 대표님네 회사에서 사업 아이템 10개가 있으면 10개가 다 잘 되는 건 아니죠. 아마 2개 정도가 잘 되면 여기다가 놓고요. 이건 스타는 뭐냐? 지금 향후 이건 대박 칠 거야. 기획하고 있는 거 있으면 여기다 포지셔닝 시키는 거야. 이거는 뭐냐? 지금 나가고 있는데 얘가 잘 될지 안 될지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뭐 아직 소비자 테스트를 받아본 것도 아닌데 그건 여기다 놔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안 되는 것들 있죠? 여기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인기 상품, 문제 사업, 그 다음에 경쟁에서 진 사업을 놓고 여러분이 뭐 하느냐? 짜보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짜보는 거예요. 자, 얘는요, 투자를 해서 얘로 와야죠. 돈이 되는 사업 쪽으로 몰아붙여야죠. 얘는요, 문제를 해결해줘서 스타로 일단 만들어 놓고 일로 돌려야죠. 얘는요, 빨리 철수를 해버려야 돼요. 철수할 때 어떻게? 쭉쭉 빼먹는 거죠. 조금이라도 남겨있으면 다 이익으로 회수해 시켜버려서 없애버리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다시 얘가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는 거예요. 각각의 항목들은 여러분이 좀 읽어보면 아실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위치도를 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D 사업은 더 강화시키고 A 사업은 따로 돌리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품종, 다 브랜드에 갖고 있는 회사들은 이런 분석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력 제품은 밀고 아닌 거는 빼고, IR 할 때도 이런 게 많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현 위치의 각 매트리스의 위치 분석하고 매출 크기에 따라 원 크기를 조정해 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원 크기를 조정해 줘요? 어떻게 해줄까요? 그냥 해주면 돼요. 답은 그냥 해주는 거예요. 왜?
이거 매출 크기를 지름의 뭐로 잡는데, 이거 한번 하려다가 사업계획서 쓰면 날 새요. 그리고 이거를 짜주는 것 자체가 거의 컨설팅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도를 짜줘서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PPM 분석의 치밀한 작업. 자, 이거는 원 크기가 뭐가 작다 크다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제품을 어떤 식으로 관망하고 있다라는 걸 보는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잘 해주시면 되고, 자, 비즈니스 계층 매트릭스라는 건 뭐냐? 기업의 대략적인 방향과 실현을 나타내주는 거로 기업의 의사결정할 때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짜주는 게 기업의 매트릭스예요. 자, 이거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미션이 제일 꼭대기에 있죠? 그 다음 비전이고요. 그 다음 전략이고, 계획이고, 관리고, 업무예요. 업무를 많이 관리를 하고요. 관리를 계획 세우고, 계획이 전략이 되는 거예요. 전략은 비전이 되고요. 비전은 미션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분석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업무의 문제점, 관리의 문제점, 계획의 문제점, 문제점 부족한 점 짜주고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우리 회사를 매트릭스 하나의 큰 피라미드로 짜버리면 어디에 자, 비전의 문제 알고 보니까 관리의 문제였더라.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방식도. 특히나 이런 비전 매트릭스, 비즈니스 계층 매트릭스는 사업 계획서 할 때 앞부분 비전 수립 이나 회사 위계 정리할 때 이런 매트릭스가 많이 나와요. 자, 이거는 이런 매트릭스 현상과 문제점을 써서 좌우로 살펴보는 겁니다. 좌우가 아니라 상하로. 여러분, 업무가 엉망이면 전략도 엉망이겠죠. 그럼 비전도 엉망이겠죠. 비전이 엉망이면 업무가 엉망이에요. 이렇게 위치도를 삼으면 비즈니스 정리해서 문제점을 통해서 하면 2006년도 사업계획의 키포인트와 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STP 시장을 세그멘테이션하고 타겟하고 포지셔닝하는 분석이에요. STP를 잘 짜면 포지셔닝, 타겟팅,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거를 짤 수가 있어요. 자, STP 분석은 좀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어요. 자, 다음 시간으로 넘기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이 뭐죠? 구정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주를 건너고 구정을 보내시고 보내시고 1월 28일이 아니라 2월 4일 날 우리가 STP 분석부터 나머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더 했는데, 자, 수고하셨고요. 집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우리가 7시까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양이 많으니까 좀 빨리빨리 시작을 해서 STP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 마케팅 전략을 할 때 뭐 4P, 여러분 4P라고 들어보셨죠? 네. 승현 씨 4P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제품, 프라이스, 프로덕트, 네. 플레이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프로모션 이렇게 있죠. 그게 이제 우리는 4P라고 하고 기존 마케팅 아주 기본적인 요소. 근데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땐 포트폴리오나 이런 걸 세울 땐 4P가 좀 많은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이 딴 거 제가 SWOT 뭐 다 몰라도 돼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STP는 알아야 돼요. 네, STP는 반드시 여러분이 STP 그리고 전략을 짤 때는 STP 방식으로 한다라는 게 왜? 그래야만 여러분이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STP는 뭐냐?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의 약자 S, 그 다음에 타겟의 약자, 타겟팅의 약자 T, P는 포지셔닝의 약자로 P, STP. 즉, 시장을 세분화한 뒤 어떤 특정한 사람을 타겟 정해서 그리고 그거에 따른 포지셔닝, 애티튜드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전체 시장, 지금 여러분이 아이템을 찾는 게 뭐예요? 시장 세분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디에 내가 틈새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일단 잡으면 뭐예요? 잡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 안에서 타겟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타겟을. 뭐 그 시장 안에서 뭐 보통 타겟이라고 하면 보통 고객들이죠. 그 시장 안에서 지금 승현 씨가 청바지를 했다 쳐. 네, 청바지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타겟을 잡아야죠. 청바지 사업이라는 세그멘테이션을 들어왔고 의류에서 그 다음에 타겟
13세냐, 13세에서 15세냐, 이렇게 보는 거야. 그것도 보는 것도 어떻게 해요? 10대냐, 20대냐, 30대냐, 이렇게 보는 거하고, 10세에서 15세, 15세에서 20세, 20세에서 25세, 이렇게 보는 거하고 전략이 달라져요. 그렇겠죠? 네. 2살 단위로 떨어지면 더 디테일하게 보겠죠?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을 노리는 것과 중학교 1학년을 노리는 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국민학교 6학년, 아니, 국민학교 아니죠. 초등학생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은 딱 1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왜? 타겟팅을 잘못 잡으면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딱 1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도. 자, 그거에 따른 포지셔닝. 자, 내가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내 위치를 할까? 포지셔닝 차원에서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광고를 하고, PR을 하고. 왜? 그거에 맞게끔 내가 그런 모습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작업이 이제 STP 모델이라고 하고, 요 방식대로 짜기를 뭐 광고나 마케팅에서 가장 많이 해요. 자, 그래서 STP 분석을 통해서는 세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작성하면 전체적인 마케팅 계획의 집중화와 일관화, 체계화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포지셔닝, 세그멘테이션, 타겟, 포지셔닝.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이렇게 물러 들어갈 때 마케팅이 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이가 하나 빠진 거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이 떨어져요. 자, 뭐 제가 하나의 사례로 포드의 T형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여러분 포드의 T형 자동차라고 들어보셨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예요.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엔 그 플레임 하나를 가지고 모든 시장을 다 커버링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STP 마인드가 별로 없었단 말이야. 물론 없을 때 저 자동차가 뭐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이 포드의 T형 자동차가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쳤어요. 근데 나중에 점점 어떻게 되느냐? 너무 제너럴한 채가 돼버리니까 나중에는 점점 쇠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 다 무조건 다 이 차를 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짜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시장 같은 경우에 자동차가 이렇게 어떤 시장에서 전혀 경쟁자가 없을 때는 STP를 안 해도 되지만 지금 이 현대 시대에서는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누군가 반드시 있어요. 이게 바로 바퀴벌레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없는 듯 하죠? 조금만 뒤져보면 우르르 나오는 게 바퀴벌레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건 진짜 없을 거야. 있어요. 왜 없어요? 이 세상에 블루오션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블루오션이라 찾고 여러분이 발을 딱 내미는 순간 그 발 끝선부터 빨간색으로 쫙 변하죠. 레드오션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왔다는 신호 자체가. 그 때문에 STP, 세그멘테이션하고 세분화하고 그거에 따른 타겟팅하고 그거에 대해서 포지셔닝을 잡는다라는 건 아주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뭐 디자인, 뭐 마케팅, 브랜드, 아니면 뭐 일반 사업기획, 교육, 당연히 교육도 그러죠. 저는 뭐예요? 저는 세그멘테이션에서 저는 교육시장에서 직무교육 쪽을 잡은 거고 타겟팅 이 과정 자체는 CEO 분들은 아니었는데 CEO, 그러니까 자기 사업을 하겠다라는 사람한테 타겟을 잡은 거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뭐 광고를 하고 사람들한테 그런 코멘트를 넣어주고 이런 것 자체도 STP 분석에 의해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S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전체 시장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동질적인 요소로 구분하는 게 S, 세그멘테이션의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타겟팅 하는 거. 이렇게 세분화된 시장의 특성 및 상대적 매력들을 평가한 다음에 한 가지 시장을 딱 정하는 거죠. 그리고 포지셔닝은 뭐냐? 표적 시장의 고객들에게 차별점과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선정하는 게 포지셔닝. 그거에 대한 위치를 잡는다라는 거죠. 하나씩 살펴보면 세그멘테이션. 어떻게 시장을 세분화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리적 특성으로서 나눌 수 있죠. 서울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저기 제주 사는 사람. 나눌 수가 있어요. 지리적 특성으로. 그 다음에 남녀, 연령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죠. 여러분 실버폰. 이런 거는 젊은 사람들을 겨냥하겠어요? 아니죠? 나이 드신 분들. 그럼 옛날에 TTL. 이런 거는 뭐예요? 딱 정해져 있죠? 20살이 TTL이죠? 그런 애들한테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고,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로 나누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카드도 있죠. 여러분, 그것도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 아멕스 카드.
예, 그 수수료 되겠어요. 근데 아멕스 카드가 또 타고 가잖아. 그죠? 예. 없으세요? 아멕스 카드? 아멕스 카드 저는 하나 있는데 정말 좋아요. 왜 좋느냐? 일단 그 로마 병정 그거 있죠? 일단 뽑으면 멋있어. 예. 일단 그리고 뭐 혜택이 많은 건 아니야. 근데 일단 멋있고 일단 안 되는 데가 많아. 아, 내고 싶은데 못 내겠다. 아멕스 카드가 안 되네? 여러 가지 그 효익인지는 몰라도 일단 많은 수수료를 내고 뭐 하는 입장에서도 아멕스 카드가 그런 프리스티지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 찝차를 타는 사람, 세단을 타는 사람도 라이프 스타일이죠. 예. 아, 이거 뭐 찝차 타면서 찝차 하나도 승차감도 안 좋지만 그 라이프 스타일을 동양하는 거죠.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 뭐 이렇게 버지니아 슬림 피는 사람하고 우리나라 에세 뭐 이런 거 있죠. 얇고 긴 거 있죠. 그거 피는 거하고 뭐예요? 그 말보로 피는 애들은 카보이야. 자, 이거 카보이인 줄 알고 그 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말보로는 그런 고전적인 거 향수 저런 거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치약도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왜 옛날에는 이렇게 딱딱딱딱 구분되는 걸로 잘랐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자르니까 가치적인 걸로 많이 또 이제 또 자른다라는 거예요. 남녀, 연령, 수입, 또 뭐 있어요? 학력 이런 거 아주 기본적으로 잘라져. 여러분이 아마 뭐 그런 거 있죠. 뭐 청바지도 다 잘랐잖아요. 청바지도 뭐 여기가 자르고 찢어진 거, 뭐한 거, 그다음에 뭐 구제 청바지 뭐 다 어떤 스타일로 다 맞춰놓은 거예요. 또 뭐 있어요. 뭐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니까 뭐요? 뭐 여기다가 뭐 수놓고 전 세계에서 뭐 하나밖에 없는 수공예 해가지고 막 그렇게도 팔아먹고요. 그렇죠. 그런 게 바로 세그멘테이션을 하겠다는 구매량, 소비량으로도 라이프 스타일이 세그멘테이션이 돼요. 왜? 크레딧 카드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크레딧 카드의 전반적으로 매출은 20%가 끌어요. 헤비 유저라고 하죠. 카드 계속 긁고 여러분 홈쇼핑도 마찬가지예요. 홈쇼핑도 맨날 전화해서 구매했던 사람들이 계속 듣는다고요. 걔네들은 이렇게 DB가 있어요. 옛날에 한번 그저께 솔로몬의 법정 거기서도 한번 나왔어요. 그죠? 무슨 홈쇼핑 해가지고 속옷파는 건 아닌데 한 번이라도 구매했던 사람들 리스트를 가지고 거기다 계속 전화하니까 돈이 된다고 했죠. 그것도 역시 구매량과 소비량에 따라서 나눈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뭘까요? 아름다운 남자의 피부 전략 본인. 이건 남자라고, 화장품을 남자로 맞춘 거죠. 예전에 화장품은 그냥 다 여자. 그러나 지금은 남자. 여러분, 군대에 가보면, 군대에 있는 광고가 있는데 다 달라요. 군대에서 광고는 일단, 잘 나오는 애들이 있어. 채연, 이런 애들, 효리, 이런 애들이 일단 많이 나오고, 광고 멘트도 다르고, 뭐 하게 되면 1박 2일 휴가, 포상 휴가, 이런 식으로 광고해요. 걔네들 왜? 그런 식의 세그멘테이션을 잡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타겟팅. 어떻게 표적 시장을 설정할 것인가? 세부 시장의 크기와 예상 매출을 봐야 될 것이고, 우리 회사의 재원을 봐서 타겟팅을 해야겠죠. 타겟을 되게 넓게 잡으면 재원이 그만큼 많아야 된다는 거고, 중소기업, 그 다음에 또 특히나 영세한 경우에는 타겟을 좁히면 좁힐수록 더 선이 분명하게 나온다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경쟁자의 전략, 제품의 수명수기. 여러분, 제품에도 수명수기가 있어요. 제품도 인간처럼 태어났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제품, 이 제품, 옛날에 한번 은나노 이런 게 유명했죠. 그래가지고 비누에도 넣고, 치약에도 넣고 있잖아요. 그때는 은나노라는 제품이 성장기. 약간 뜸하면 이제 쇠퇴기. 이런 식으로 있어요. 옛날에 또 대표적인 게 새우깡. 이런 거는 쇠퇴기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마케팅을 해서 한번 이렇게 올리고, 초코파이도 정 캠페인이라는 걸로 이렇게 다시 한번 살리고 이런 거를 하죠. 이렇게 제품도 모든 브랜드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타겟팅. 예? 이렇게 더 페이스샵. 쭉 보니까 웰빙 시장은 좀 더 돼 있고, 그 다음에 웰빙. 자, 여러분 더 페이스샵 보면은 권상우가 하죠. 이거 어떤 소비자층을 겨냥한 것 같아요? 권상우를 좋아하는 남자?
여자. 여러분, 한때 페이스샵 광고가 뭐였어요? 페이스샵 권상우가 옛날에 이렇게 한때 이렇게 나물 같은 거 이렇게 쓰고 이렇게 나온 적이 한 번 있죠. 지금 한때 페이스샵에 모든 남자 직원들이 그러고 다녔어요. 상당히 엽기적이었는데, 이제 권상우, 그 사람을 좋아할 만한 그 나이 또래, 그 애들만 딱 잡고 들어가는 게 이제 얘네들의 그 전략 같은 거죠. 자, 포지셔닝. 어떻게 포지셔닝 해야 되나? 제품 속성에 의해서 포지셔닝 해야 되고요. 또 사용 상황에 대해서 포지셔닝 할 수 있고요. 제품 소비자에 따라 포지셔닝 할 수 있고, 경쟁 제품에 의해서 포지셔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 포지셔닝을 얘네들은 어떻게 했어요? 대한민국 1%라고 했죠. 제가 아는 분이 이 차가 나오자마자 사고 나서 얼마나 자기가 대한민국 1%라고 자랑을 하는지 이 차를 타야만 대한민국 1%가 된다는 그런 다소 말도 안 되는, 자, 그렇게 딱 잡아놓으니까 1%만 탔겠어요. 그러니까 더 시장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뭐 여기서 보면 사용 상황에 따라서도 뭐 할 수 있죠. 사용 상황에 따라서 포지셔닝한 게 뭐가 있을까요? 얘가 선생님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사용 상황에 따라 한 제품 막 여러 개로 잘라놓은 것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 뭐 아주 쉽게 뭐 술, 친구들이랑 막 고민이 있고 막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좋은 바에 가서 와인 마시고 싶어, 이런 사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통 소주 한 잔, 친구들이랑 간소하게 만나면 소주 한 잔, 여자와 연인끼리 분위기 잡으면 그때는 와인. 뭐 그렇게 뭐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왜 여러분 슬플 때 아니요 분위기 잡을 때 소주 먹으면 안 돼? 안 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안 되죠. 뭔가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건 많이 이렇게 심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용 상황에 따라서, 제품 사용자에 따라서도 뭐 아까 뭐 제가 뭐 치약이나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똑같은 거죠. 화이트 E 뭐 이런 거 있어요. 화이트 E 이런 거는 미백 치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약간 뭐 사회 활동 많이 하고 한참 연애하고 뭐 이런 사람이 화이트 E 같은 걸 좀 쓸 테고, 나이 드시고 잇몸이 흔들흔들하는 분들은 주겸 치약 뭐 이런 걸 쓰실 테고요. 여러 가지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서 옛날에는 치약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 쪼갠다라는 게 계속 마케팅,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한테 새로운 니즈를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타겟 이걸 해서 우리가 USP, Unique Selling Proposition이라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즉 이게 USP라는 게 다른 말로 컨셉이랑 마찬가지예요. 유니크한 거예요. 나만 갖고 있는 거고, selling, 판매 소구점이라는 거죠. 아까 지금 대표이사님, 문철희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의 99%는 컨셉이에요. 진짜 그 컨셉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내 물건, 우리 회사의 물건을 팔고 할 때, 우리 회사의 물건, 내 사업에 USP가 있느냐? 유닉 세일링 프로포지션이 있느냐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내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쟤도 똑같은 사업을 해요. 그러면 유니크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니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걔는 나한테 와서 뭐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격적인 면, 그 어떤가, 소비자들한테 가치 제한에 있어서 뭔가 유니크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 경쟁적 우위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쟁적. 우리가 컨셉 시간에 한번 살펴봤죠. 자, 그래서 한 예를 또 들어드리면 스칸디네비안, 사스라는 비행기 항공사가 있었어요. 이 비행기 항공사는 지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북유럽에 국한돼서 자기네들 시장을 하고 있고, 북유럽을 넘어서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어요. 이 항공사는. 근데 북유럽 이쪽은 임금이 비싸다는 거예요. 소비자들 이렇게 되고 하면 항공 요원 그런 스튜어디스나 이런 사람들 다 임금이 높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 그 항공사, 특히 미국, 아시아 임금이 싼 데들 있죠. 걔네들이랑 경쟁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회사의 새로운 사장 칼존이라는 사람이 사스의 고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많이 뽑아내서 글로벌 경쟁력을 찾아낼 수 있을까? 뭐 서비스를 좋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사람은 STP라는 방법을 동원했어요. 어떻게? 잘 보니까 사스의 고객들은 그냥 여행자가 비행기를 타는데 여행자는 비즈니스 여행자와 관광 여행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크게 나눠 봤을 때.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을 한 거죠.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나서 비즈니스 여행자에게 포커스를 타겟팅을 맞춰요. 그리고 얘네들이 뭘 만들었느냐? 기내용 비즈니스 클래스, 유로 클래스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그런 거 있죠. 비행기 타보면 퍼스트 클래스 있고 비즈니스 클래스 있고 이코노미 클래스 있죠. 쭉 생각해 보니까 자기네들은 비즈니스 트립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더 기존의 비즈니스 그 섹션을 훨씬 넓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로 비즈니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맞는 잡지, 기내 잡지죠. 기내 잡지. 그리고 그 안에 뷔페 식당 이렇게 조그마하게 비즈니스 얘기하면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라운지도 비즈니스 라운지. 이런 식으로 그 파트를 되게 키워내요. 그래가지고 사스라는 그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요. 왜? 이 사람들은 특별한 건 하지 않았어요. 뭘 하고 뭐 하고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 비해서 이쪽 유닉 셀링 프로포지션을 딱 잡은 거예요. 유로 클래스라고 딱 선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포지셔닝을 싹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때는 사스 그쪽 가야 되니까 사스를 탔지만 지금은 내가 비즈니스 트립을 하는데 그 비즈니스 트립 입장에선 사스 서비스가 최고야. 사스 중에서 유로 클래스가 정말 우리한테 맞는 포지션을 해줘. 서비스를 해줘. 그게 딱 잡히니까 경쟁력을 다시 확보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례에서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마케팅이라고 해요. 사업계획서에서도 아마, 여러분이 사업계획서 안에 큰 파트 중에 하나가 마케팅 파트예요. 어떻게 마케팅 하겠느냐. 여러분, 사업 아이템이 안 좋아도요, 마케팅 전략이 되게 뚜렷하고 되게 될 것 같으면 괜찮아요.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만큼 마케팅은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마케팅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케팅이 뭘까요? 물건을 파는 것. 네. 물건을 파는 것이 마케팅이고, 그렇게, 물건 세일즈. 그러면 세일즈와 마케팅은 뭐가 다를까요? 마케팅은 좀, 내가 봤을 때는 좀 큰 영역이고, 세일즈는 좀 작은 영역이고, 네. 여러분이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잘 인식하고 있어야만 마케팅 전략을 아주 응용력을 가지고 이렇게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케팅 전략을, 용어만 마케팅이라고 알겠죠? 자, 과연 마케팅은 무엇일까? 마켓은 뭐죠? 시장이죠. 여러분, 그 어디를 가도 시장은 있죠. 네. 여러분, 결국 하는 게 지금 아이템을 못 찾았다라는 게 아니라 시장을 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시장. 시장은 내가 가고 싶어 하는 시장이 있다면 아이템은 저절로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아이템을 갖고 있어. 그러면 결국 또 어때요? 그걸 팔아먹는 시장을 찾아야죠. 네. 둘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똑같아요. 자, 마케팅이라는 것은 이 마켓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는 거. ING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배웠죠. 현재 진행형. 네. 마켓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마켓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어떠한, 그게 세일즈건, 상관없어요. 그 어떠한, 포스를 가해가지고, 마켓이 ING, 현재 진행 중으로 계속 돌릴 수 있는 게 그냥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마케팅이 아니라 마켓이, 이게 ING가 빼고, ED가 붙었어. 그런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케티드 그러니까 딱 과거로 고정돼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불황이 찾아오는 거야. 마켓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본이 돌지 않고 주식시장도 멎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불황이죠. 여러분, 현대사회는 자본주의는요, 앞으로 가는 기차예요. 쉽게 생각해 보면.
앞으로 계속 가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뭐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존에 지가 해놨던 걸 무너뜨리고 다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파괴는 창조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뭐 악당들 있잖아요. 만화 영화 보면은 맨날 다 무조건 걔네들은 지구 폭파잖아요. 걔네들이 왜 그런지는 몰라도 지구 폭파시켜서 한다는 게 뭐예요? 새로운 창조예요, 새로운 창조. 기존 것을 없애고 다시 만들어낸다는 거. 여러분이 계속 마켓, 여러분의 시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장이 되게 ING 되고 계속 움직여요. 전화도 많이 오고, 뭐가 어쩌고, 뭐, 이래요. 그러면 그게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켓은 가만히 놔두면 고정되기 때문에, 고정되기도 하고요. 그리고요, 또 뭐가 있어요? 마케팅이라는 건 상당히 의도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의도성. 이게 팽이 돌리듯이 내가 이렇게 팽이를 이렇게 툭툭툭툭 쳐주자. 그럼 더 빨리 돌아가라는 거죠.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켓, 이 시장을 더 활성화시키겠다. 여러분이 어떤 의도와 더 중요한 건 목적을 가지고 포스를 계속 집어넣는 게 마케팅이에요. ING의 대표적인 애들이 5명이 있어요. ING 그룹은 아닌데, ING의 대표적인 5명의 주자가 광고, 홍보, 이벤트, 뭐 있어요. 브랜드, 또 뭐 있어요. 웹, 인터넷, 이런 것들이 ING 시키기 위한 채찍 같은 거예요. 그거를 바로, 포피에서는 프로모션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프로모트라는 거 아시죠? 프로모션. 여러분, 프로모션이 한국어로는 촉진이라는 단어예요, 촉진. 그게 뭐, 프로모션, 그러니까 이벤트가 아니라 촉진시키는 거예요, 촉진시키는 거. 프로모션의 다른 또 비슷한 거는 프로모터.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돌아서 휘용 가는 거 있죠? 계속 어딘가 추진시키는 게 프로모션 시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광고는 이거구나. 그 사고에서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거를 내가 시도를 해봐서 무조건 마켓만 ING 시킬 수 있으면 된다라는 개념으로 새로 잡힐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마켓과 마켓을 현재 진행시키는 것이 합쳐져서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ING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덕트, 가격, 그 다음에 유통, 이렇게 우리가 포피 이런 거로 부르고 이런 것들을 돌리는 것들이 아까 5대 프로모션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씩 4P라고 하죠. 이 4P를 하나씩 살펴보면 여러분이 사업계획 썼을 때 마케팅 전략에 많이들 4P 구도로 쓰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마케팅 전략 하면은 4P 해가지고 프라이스, 어떻게 잡겠다 이런 식으로 구성해도 왜 좋느냐? 이게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왁구가 잡혀요. 왁구가. 네. 그리고 왁구가 잡히고 뭐예요? 기존에 여러분의 사업 계획서를 리뷰했던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봐왔던 형식이기 때문에 이해를 쉽게 해요. 네. 그래서 4P라는 것도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아요. 자, 프로덕트. 상품이란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시장에 제공되는 그 모든 것을 상품이란 말이에요. 프로덕트. 여러분 상품이라고 한다면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었어요. 4P 전략을 하는데 나는 상품이 아니거든. 난 서비스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어디 가서 대행을 해준다. 뭐 한다. 이건 특별한 상품이 아니다. 상품은 유형적인 물건이 꼭 상품은 아니에요. 모든 물건들이 다 교육 상품이죠. 모든 것들이 다 상품이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건 뭐냐? 여러 가지 패키징, 특성, 제품 수지, AS, 배달, 신용, 보증 다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그 상품의 가장 핵은 편익이라는 거, 편익. 그 상품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그 상품을 쓰는 사람이 뭔가 편익을 받을 수 있고 효익을 받을 수 있는 게 상품의 기본 가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핵심 제품, 유형 제품, 확장 제품이라는 게 있고, 프라이스. 그러면 내가 이제 사업 계획서에서는 보통 그래요. 우리 제품은 이거고, 우리 제품의 가장 좋은 점은 이거다. 여기서 거기까지만 가격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 자, 가격은 마케팅 전략을 기초로 해서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품 원가, 경쟁 제품의 가격, 그 다음에 소비자 반응 이런 걸 봐서 가격 조정을 하는 거죠. 원가가 높으면
최소 마지노선을 잡고 뭐 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잡고. 뭐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뭐 가격을 정하는 마케팅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뭐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근데 사업계획서 그 어떤 거 봐도 그런 식으로 가격 설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경쟁사를 보고 가격 설정하는 게 제일 먹혀요. 왜? 원가를 보고 경쟁사를 하면 그게 뭐예요? 그 제품 자체에 경쟁력이 없다라고 봐요. 왜? 똑같은 건 아니지만 똑같은 기능 흉내를 내는 게 200원이고 나는 뭐 정통 원가를 썼어요. 근데 그게 1,000원이야. 근데 나는 원가가 1,000원이니까 1,200원을 잡아요. 그럼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뭐를 해요? 저작권이라는 걸 거는 거예요. 네. 명품은 1,200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그 짝퉁은 그렇게 받죠. 거기서 경쟁이 안 되니까 저작권이라는 걸 얻어 잡아내는 거예요. 그거 못하게끔. 근데 뭐 여러분이 뭐 대행 서비스를 하는데 나는 뭐가 나왔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가 중요해요? 내 가격에 대한 근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리저너블한 근거가 있으면 그 가격에 대해서 인식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한다고 하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계획서 잡을 땐 가장 여러분의 경쟁사 되는 애들이 가격 포지셔닝이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 높게 잡겠다 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높게 잡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비스라면 뭐 우리 회사 직원들은 다 석박사다. 뭐 아니면은 얘네들은 한 달에 하면 나는 하루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차별점이 있어야 가격 설정이 되고 그게 소비자들한테도 인식이 되겠죠. 자, 그런 부분 여러분이 가격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제품 원가, 경쟁 제품, 그 다음에 소비자의 반응. 예. 여러분 1,000원 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소비자의 반응이 아우 이거를 비싸게 왜 주고 사 이런 거는 가격을 내리든지 뭐 어떻게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프라이스, 그 다음 두 번째 목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가격을 설정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높은 매출 또는 높은 이익률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일단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겠느냐 아니면은 10개 파는 데지만 이익률이 높아서 팔겠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격을 설정을 해줘야겠죠. 뭐 한마디로 뭐 해피 캔버스 뭐 이런 뭐 레포트샵 이런 거는 뭐예요? 그냥 많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하나 할 때 한 몇십 원 남아도 워낙 많이 파니까 그게 돈이 된다는 거죠. 또 어떤데, 하버드 비즈니스쿨 이런 데서 뭐 하게 되면, 하나 파는데 되게 비싼데, 하나 팔 때 마진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잡아도 여러분이 가격 설정할 때 중요하고요. 단기적인 성과가 중요한지 장기적인 성과가 중요한지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표에 따라 가격 설정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현재 경쟁자들의 경쟁 업체들을 시장에 떠나라고 하려고 해도 가격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격을 확 내려버려요. 그러면 신생 업체들은 어떻게 돼요? 못 버텨요. 그렇겠죠? 그건 뭐예요? 다 물리쳐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걔가 무너지면 다시 정상 가격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참 많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의 시장에서 무리한 가격 경쟁을 막아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하고, 빠른 시간 내에 시장 위치를 확보하고 싶으냐 아니면 천천히 하겠느냐, 아니면 설정한 가격이 회사 이미지 또는 당신이 추구하는 이미지와 유사하느냐에 따라서도 잡을 수 있죠. 그렇겠죠. 디자인 저번에 제가 말했죠. 1-800 마이 로고라는 회사, 그 회사는 CI/BI 가격 확 낮춰버렸다고 했죠. 그게 내가 지향하는 이미지, 그런 싸게 무슨 로고뱅크 이런 데 가보면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99만 원 이런 식으로 잡아요. 그 다음에 CI 패키지에서 150만 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뭐예요? 타겟팅이 딱 된 거죠. CI 하나 만들고 BI 하나 만들면 몇 천만 원 드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내가 그냥 야매로 만들고 싶지도 않고 전문 업체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런 유주를 딱 맞춰 들어간 건데, 여기 대표님도 계시지만, 난 그렇게 하겠다. 그게 내 이미지랑 맞다면 그렇게 하는 거고, 난 죽어도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그렇겠죠? 여러분이 가격 설정할 때는 아까처럼 전략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또 목표를 여러분이 어떻게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도 상당히 조정이 많이 돼요. 자, 그 다음 플레이스, 시장의 크기, 유통의 통제력, 유통 비용을 고려해서 유통 전략을 설립할 수가 있죠. 제조업자에서 바로 가는 경우 있고요. 소매상 거쳐 가는 것도 있고요. 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것도 있죠. 보통 유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인터넷을 추구한다고 하면 바로 가는 거죠.
중간에 누가 끼우면 낄수록 가격 설정도 또 달라져요. 마진이 뛰고 하니까요.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 하시는 아까 서비스를 하시거나 하시거나 아마 요새는 이렇게 직통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요새는 이런 애들을 많이 빼죠. 예, 어떻게든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데를 많이 하고 직거래를 많이 유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유통을 봐도 여러분이 좀 잡을 수 있고, 유통은 특히나 사업 계획할 때도 여러분이 많이 잡아야 돼요. 옛날에 제가 알던 분이 있는데, 그 테레비 그 광고 그 프로모션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 어디에 가가지고 너네들 홍보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전국 어떤 특정한 시에 있는 그 동사무소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를 다 노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동사무소 이런 데다가 TV를 다 박아놓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람과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 광고를 받아내겠다. 근데 그거에는 그 기관에 뭐가 있어야겠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망을 하나 잡아버리는 거죠. 망을. 한마디로 말해서 그 채널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할 수가 있고, 또 옛날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음료수가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근데 펩시나 코카콜라 이런데 유통망을 꽉 잡고 있는 애들이 어떻게 해요? 그 제품을 안 받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븐일레븐 이런 데다가 너 그 제품 받으면 우리랑 거래 끊어버린다. 이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제품은 아무리 좋아도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무슨 음료수 해가지고 세금 이렇게 뒤로 한 거 뉴스 보셨죠? 그거 못 보셨어요? 동양 하고 해가지고 세금 계산서 안 끊고 그냥 그 영업자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뉴스에 한번 크게 나왔었잖아요. 롯데 칠성하고 어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뉴스에 나왔는데, 네. 그거 같은 경우에 중간 유통자들이 워낙 잡고 있으니까 그 가격 설정이나 막 내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뉴스가 딱 바뀌면서 우수한 업체, 그런 거 안 하고 우수하게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누구였는지 알아요? 코카콜라. 거기 담당자가 나와서,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금 계산서 그런 거 할 때 절대 그런 식의 허용하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 가능하냐면 걔네들은 망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망이. 여러분 푸드락이라고 아세요? 푸드락? 푸드락 맞아. 이게 운동화 파는데 미국 회사예요. 푸드락.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운동화를 파는 회사인데 거기는 나이키가 꽉 잡고 있어요. 나이키가 저 제품 받아들이면 너네랑 나이키 제품 안 줘버린다 하면은 여러분 운동화 사러 갔는데 나이키가 없어. 이 사분 웃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유통망 파워를 많이 갖고 있는 애들한테는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유통 채널도 잘 봐야 돼요. 어떤 식으로 유통이 되고 있느냐도 여러분이 좀 봐야 되고, 사업계획서에서는 만약 유통이 되게 중요한 유통이 중요한 게 뭐 있을까요? 여러분 인터넷 상거래를 한다고 하면 그건 직거래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어디다 납품을 하고 대량 납품을 하고 한다고 하면 이마트. 여러분 내가 만약 이마트에 납품하는 사업 계획을 쓴다면 이마트가 사업 계획의 키예요. 키. 걔네가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가 첫 번째 관건이고 뭐예요? 걔네가 어디다 배치해 주냐도 또 키예요. 여러분 출판, 책 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교보문고나 몇 가지 문고 그 회사에서 그걸 받아주고 어디에 배치시켜 주느냐가 출판 책 판매의 그 관건이에요. 관건. 그렇게 유통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있고, 이 유통을 새롭게 사업 계획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델이죠. 델 컴퓨터. 그동안은 매장 가서 샀지만 델은 전화 주문해서 맞춤으로 해서 직배로 보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매장을 줘야 되는 그런 게 없고, 또 재고를 안 할 이유도 없고, 또 뭐라고 할까요? 기존 컴퓨터 회사랑은 차별점, 컨셉이 분명하죠. 그래서 이제 델이라는 게 유통이라는 사업, 아이템은요, 승현 씨도 말했지만, 아이템은 상품에 대한 아이템도 있지만, 유통, 가격, 이것 자체도 아이템이에요. 그거 자체도. 가격을 확 미샤 같은 경우는 마케팅의 키포인트, 제품의 키포인트는 3,300원이에요. 그게 먹힌 거야. 왜? 기존에 다 비쌌잖아요. 그걸 깨면서 포지셔닝, 이미지는 좋게 했잖아요. 광고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이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푸드락.
요 회사에서, 뭐, 보면은, 리복은 얘네 푸드락이랑 그 관계를 잘못 맺었어요. 얘네들이 지금 거의 뭐 미국 전체 스포츠화 시장 65억 달러 중 15억 달러를 차지하고 전체 그 운동화 뭐 이런 스포츠 용품 파는 게 시장 점유율 23%를 얘네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리복이 얘네들이랑 트러블이 나면서 그 시장을 확 놓쳐버린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잘 봐야 된다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프로모션, 기업과 제품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모든 활동, 광고, 홍보, 이벤트, 인터넷 브랜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등등 되게 많아요. 구조원 효과 어디에 들어갈까요? 기타 등등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게릴라 마케팅,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역발상 뭐 이런 거 다 요 안에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각 촉진 수단별 목적 및 빈도, 예상 비용을 기재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쓸 때 광고 어떤 목적에 어떤 빈도로 광고를 얼마나 때리겠느냐, 그 다음에 연간 예상은 광고 같은 건 비싸겠죠. 그 다음에 뭐 홍보, 전시회, 전단지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매체별로 홍보하는 수단별로 이렇게 해놓고 더 자세하게 하려면 타임라인으로 하는 거죠. 타임라인으로. 여러분 시장에 딱 진입했을 때는 뭐가 좋을 것 같아요? 광고가 좋아요. 광고가 일단 이 시기에선 광고만큼 빠르게 없으니까요. 그렇겠죠. 그러면 여러분 직접 소비자를 구매하게 할 때는 뭐느냐? 뭐 POP나 아니면 프로모션이 더 잘 먹힌다라는 거예요. 자, 스와치 같은 경우에는 스와치의 그 전략도 제품, 가격, 유통, 프로모션 이걸 다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게 스와치예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컨 시계. 그냥 스와치는 수명이 다 될 때까지 사용하는 세컨 시계. 그 다음 뭐 패션 이라는 거를 새롭게 얘네들이 자기네 제품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세컨 시계니까 하나에 1000불하면 세컨 시계가 아니겠죠. 유행 시계도 아니고. 그러니까 40에서 100달러 이렇게 내려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시계를 리플레이스 할 수 있도록. 하나의 패션으로 할 수 있고, 유통은 그렇기 때문에 메가스토어라는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여러분, 스와치는 들어가는 이 매장도 이렇게 좀 특이하게 해놨잖아요. 그런 스토어를 만들었고, 그걸 하기 위해서 프로모션은 디자인을 한정료로 판매해서 수집가들이 있어요. 스와치. 왜? 500개만 딱 만들어 놓고 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모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니즈까지도 딱 정해서 프로모션을 하니까 스와치가 잘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 기획법을 알려드리면, 자, 이렇게. 광고는 불특정 다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쓰는 거고, 여러분이 사업계획서 쓰실 때도 어떤 사람은 무조건 광고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획일화된 사업계획서예요. 여러분 매체의 특성을 좀 잘 알고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쓰면은 훨씬 더 좋고 좀 더 이렇게 포커스 맞춰진 사업계획서, 프로모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파트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업계획서 할 때, 여러분 사업계획서 쓸 때 도입기, 안정기, 이렇게 나눠서 3단계, 4단계로 나눠서 사업계획을 짜요. 도입기, 성장기, 안정기, 이렇게 해가 짜는데, 그거에 따라서도 프로모션 전략, 마케팅 전략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제품 구매 결정 시전에는 광고가 제일 잘 먹히고, 구매 직전에는 촉진이에요, 촉진. 왜? 예를 들어서, 아주머니 이거 한번 사보세요. 이게 훨씬 더 잘 먹힌다라는 거예요, 광고보다. 자, 그 다음, 구매 시점에서는 판매 촉진이 더 높아져요. 구매 시점에서 누가 와서 한마디 이렇게 쭉 해주는 거. 영업사원이 와서, 이거 살까? 이 제품이 잘 나가요. 그 한마디가 훨씬 더 구매 시점에서 영향을 더 많이 준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거 살까는 뭘로 돼요? 광고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불량, 야매 제품. 이게 뭐냐? 자기가 알고 있으면 야매 제품이 아니야. 모르고 있으면 야매 제품. 저도 한번 가가지고, 세제를 사러 갔는데, 타이드, 옥시,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기타 제품들 되게 많아요. 텔레비 안 나오는 것들. 걔네들은 일단 내 선택 구조에서 일단 다 벗어나 있어요. 내가 일단 TV에서 봐왔던 것들에 한해서 뭘 살까 하다가 저기서 타이드 사면은 1+1 이런 거 있죠. 하나만 못 껴줘요. 그러면 타이드 사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여러분 시점별로 광고 홍보 마케팅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거예요. 구매 후에는 다시 광고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또 아주 제가 뭐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광고는요 약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벤트는요 주사예요. 홍보는요 체질 개선하는 보약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광고를 많이 하면 감기 걸렸을 때 약 먹으면 효과가 쫙 나가지고 몸이 나아지는 거죠. 아, 내가 회사라고 쳐요. K라는 회사예요. 아, 요새 매출이 되게 떨어져. 나 몸살 감기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새로 이번 TV 광고, 전지현이 쓰는 광고라는 약을 먹었어. 아, 조금씩 하니까 약 기운 퍼지면서 다시 이제 건강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광고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네,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서 119 와가지고, 뻥뻥뻥 뭐 하고 있어. 야, 약 먹어. 이거 못하는 거죠. 약 먹을 힘도 없대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주사로 꽉꽉 넣어주는 거죠. 주사는데 의지 없이 그냥 삽입이 되잖아요. 대신 단점이 뭐예요? 그 대신 주사를 빡 집어넣으면 효과가, 여러분, 감기 걸릴 때 약 먹는 것보다 가가지고 주사 한 방 맞는 게 더 빠르다는 거 아시죠? 그 대신 뭐예요? 자주 맞다 보면 한 대 맞을 거 이제 10대 맞아요. 엉덩이 찢어질 때까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례가 뭐예요? 나산. 여러분, 뭐 나산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맨날 걔네들은 맨날 공장 맨날 열었대. 맨날 보면은 공장 열었고, 뭐 있어요. 뭐, 대할인, 뭐, 창고 대할인, 뭐 이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뭐, 모피나 뭐, 그래가지고, 뭐, 유명 브랜드도 그 중에 있어요. 양복에서 뭐, 5만 5천 원, 뭐, 언제부터. 이게 뭐야? 매출이 안 좋으니까 계속 그런 걸 때리는 거야. 그 대신에 어떻게 돼요? 소비자들은. 나중에 그걸 제각으로는 안 사요. 그렇죠? 주사바늘을 계속 꼽아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 대신,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계속 이거면 효과가 안 좋으니까 약을 먹이다 보면 걔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이 잘 맞추고 시점에 따라서 광고 홍보를 잘 해줘야만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제일 좋은 게 뭘까요? 홍보예요, 홍보. 제일 좋은 거 뭐예요? 병에 안 걸려버리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원래 난 건강해. 이러면 뭐 약 먹을 일도 없고 주사 먹을 일도 없죠. 보약 제때 잘 먹으면요. 대신 단점이 뭐예요? 효과가 늦게 나오죠. 그렇죠. 효과가 늦게 나오죠. 제일 큰 단점이 뭐냐? 컨트롤이 안 된다. 보약이 뭐 컨트롤이 안 된다. 일단 제일 비싼 건 여러분 약보다 뭐 상어, 지느러미 뭐 이런 거 있죠. 일단 다 비싸. 다 비싸요. 여러분 홍보가 원래 비싸요. 늦게 나온다라는 것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체질 개선을 해서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막 이러면 뭐 일단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를 만드시고 사업 계획을 할 때 일단 홍보라는 부분을 많이 키워드로 잡으셔야 돼요. 광고는 쉽게 말하면 내 돈 내고 지면 사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광고죠.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거고 돈이 없으면 찌라시 하는 거고. 네. 이 프로모션도 뭐예요? 사람 사다가 볼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궁짝궁짝 하면. 네. 그렇게 여러분이 홍보하고요? 홍보하고 광고는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알려드릴게요. 광고는요, 내가 돈 주고, 내가 지면 사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그 TV 광고랑 똑같죠. 지면 광고도 똑같죠. 홍보는요, 내 돈 안 들이고 하는 게 홍보예요. 그래서 홍보가 더 어려워요. 기자들을 꼬셔가지고, 나에 대한 얘기를 쓰게끔 만드는 거예요. 홍보에 원래 거기서 돈을 찔러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 엠파스가 연탄 메일 아세요? 연탄 메일 만들어가지고, 연탄 날라주고 했던, 뭐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걔네들이, 9시 뉴스에도 나왔어요. 9시 뉴스에서 엠파스 직원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9시 뉴스에 돈 주고 이거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네. 근데 뭐예요? 걔네들이 와서 해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홍보는 돈 내고 내가 지면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애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게끔 스스로 와서 취재하게끔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가 광고보다 더 어려워요. 그 대신 효과는 훨씬 좋아요. 왜? 내가 내 입으로 나 잘났다고 말하는 거하고 저기 있는 과장님이 저 이정훈 강사 괜찮아. 이거하고는 효과가 다르죠.
제3자 입을 빌어서 말하는 것이, 그래서 홍보가 효과가 크다라는 거예요. 기업의 사회봉사 활동 뭐 이런. 그렇죠. 기업의 사회봉사 활동. 그 다음 뭐야? 문철희 대표님이 문철이컵 동네 사커 대회를 했어요. 문철이컵 여기서 그거 뭐죠? 카스버그컵 축구 대회 하자. 그게 뭐야? 홍보예요. 카스버그컵 그거는 경기 축구하는 거죠. 근데 거기 막 PPL이라고 하죠. 거기 보드에 카스버그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골대 그 뒤에 있는 광고 그 보드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네? 그것도 그게 그 부분 그 애매한 부분을 NPR이라고 불러요. 그것도 또 영역이 있는 거예요. 왜? 홍보하는 사람이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돈을 들이지 않고 언론 보도를 해서 언론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영역이 작은 거야. 이제 뒤에서 제가 그 얘기 할 거예요. 영역이 작으니까 마케팅하고 PR하고 이렇게 합선시켜 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카스버그컵 애니콜컵 이런 애니콜 골프 되는 거 있죠. 이런 거는 내가 광고하려는 의도성을 가지고 당연히 하는 거지만 그게 노골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어떤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을 한다. 여러분 박세리 같은 경우에 스폰 하죠. 스폰. 네. 박세리 나오면 여기 제1제당 CJ 낳고 했죠. 그건 뭐예요? 원래 의도는 박세리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모션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거에 따른 효과를 보는 거죠. 타이거 우즈 맨날 나이키죠. 맨날 나이키 옷 입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보통 NPR이라고 해서 PPL. 그거는 홍보와 광고의 중간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홍보란 내 돈 안 들이고 하게 고차원적으로 하는 거고 보도자료 취재하게 만드는 거고 광고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TV 광고 돈 내려서 TV 광고 하겠다. 아니면 신문사에다 전화해서 지면 8단 지면 해가지고 내가 광고 내겠다. 이런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되게 섞여 있어요. 옛날에 파스텔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느냐? 광고를 사봐가지고 기사식으로 광고를 냈어요. 왜 우리 파스텔가 우리 저온 살균 우유가 왜 우리가 이따위 취급을 받아야 옛날에 막 그랬죠. 이슈 마케팅이라고 하죠. 이슈 마케팅. 가지고 막 그거 하고 그 사람은 글만 쫙 써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여러분 신문 이렇게 보면은 부동산 하는데 완전히 이게 광고도 아니고 이게 완전히 기사 같은데 여기 보면 전면 광고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렇게 섞어 쓰는 거예요. 왜? 홍보가 훨씬 효과가 좋으니까. 왜? 광고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잖아요. 이런 식의 여러분이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여러분 I trust Goldman 사치 해가지고 골드만이 옛날에 미국에 건너갔을 때, 미국에 처음에 들어와 있을 때, 트러스트, 포트폴리오, 에듀케이션, 네트워크,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내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 광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컨셉이에요, 역시. 컨셉. 자기네들이 어떠한 컨셉으로, 일본 시장에 가서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고. 자, 브리스텍.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홍보죠. 이게 홍보인지, 이게 광고인지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브리스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입술 있죠. 틀면은 우리나라 찹스틱이죠. 그런 걸 하는 회사인데 찹스틱에 대한 걸 어떻게 했냐면은 얘네들은 미국에서 가장 이쁜 입술을 갖고 낸 선발대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유명인들 이런 영화 배우 줄리아 로버츠 이렇게 안토니오 반델라스 바만데란가 걔 이렇게 해서 이게 참여를 시킨 거야. 걔네들이 얘가 얘 입술이 진짜 이쁘다. 얘가 미국에서 또 페이버릿 립스틱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이 대회를 하고 그거를 보도자료로 신문사에서 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유명인이 나오고 하니까 신문사에서 옳구나 하고 이거 했죠. 근데 이거는 어떤 장소를 빌려가지고 일반인들 참여해서 사진 찍고 막 광고도 나왔죠, 보도도 나왔죠, 이벤트도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들 그 마케팅 전략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접목해서 막 쓰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강상 푸르게 이렇게 유한 킴벌리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건 광고라기보다 홍보죠. 그러나 TV에다가 또 때리죠. TV에다가 우리 강상 푸르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나무 심는 거 보여주죠. 자, 이렇게 여러분 요새는 어떤 특별한 영역을 가지고 내가 마케팅을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통합으로 많이 해요. 통합.
그래서 요새 브랜드라는 게 왜 많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통합돼서 결국 브랜드 파워를 높인다라고 브랜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한번 IMC가 뭔지,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뭔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거 보면은 얘가 누군지 아세요? 얘 이름이 뭐더라? 얘가 버니, 무슨, 에너자이즈 버니거든요? 아, 까먹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에너자이저, 얘네가 배터리 시장에 들어갔을 때, 얘보다, 원래 컨셉, 에버레스팅인가, 에버레디. 얘가 에버레디인가? 뭐 하나가 업체가 있어요. 걔네가 배터리 시장에서, 배터리 제품에서 넘버원이고,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 가장 오래 쓰는 배터리예요. 근데 에너자이저가 들어오면서, 배터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오래 쓰는 거란 말이에요. 오래 쓰는 거.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딱 컨셉을 잡은 게, 에너버니. 이 토끼예요. 노란 토끼. 얘가 계속 이게 북을 치면서 keep going. 여러분 이 에너자이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거 찾아보면 얘가 맨날 나와요. 얘는 어디론가 맨날 가요. keep going. 얘는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요렇게 비슷하게 하는 광고가 있죠. 멜론에서 이렇게 하죠. 다들 막 춤추고 있는데 멜론만 계속 춤추고 있죠. 그만큼 무제한 다운로드. 그 컨셉이 요 컨셉이야. 얘가 먼저지. 얘가 먼저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광고, 프로모션 모든 걸 이걸로 통합해요. 한마디로 어떻게? 이 버니가 옛날에 한때 처음에 출시했을 때 미국은 야구가 장난이 아니에요. 야구의 첫 시구를 얘가 와서 던져. 사람들이 와 좋아하는 거야. 그거를 보고 광고 TV에 보니까 얘가 계속 북치고 어딘가 가. 그리고 딱 집에 가보니 그런 거를 외부로 보여주죠. 그리고 이건 뭐야? 캐릭터, 브랜드예요. 브랜드 하나에. 그리고 내가 가서 물건을 사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제품, 여러분 뭐 담배 사고 뭐 할 때 이렇게 POP물로 이렇게 붙여놓죠. 배터리 사려고 하니까 내가 저번에 봤던 버니, 북치는 버니 사진이 있어. 그럼 그거 산다는 거야. 한마디로 360도 그것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광고는 요만하고 홍보는 요만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헷갈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정해서 통합화시키는 거. 그래서 요새 브랜드가 중요한 거예요. 브랜드를 가져라. 이것도 하나의 사례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좀 사용해 볼 만한 툴들을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놨어요. 광고, 후원, 아까 플리백스처럼 시상, 기념일. 여러분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죠. 그거 누가 빼빼로데이래? 근데 빼빼로가 애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빼빼로 진짜 많이 팔리잖아요. 왕빼빼로, 조그마한 빼빼로. 발렌타인데이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여러분 기념일을 정하고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제품을 팔아 우리 그러면 여러분이 12월 며칠은 우리 제품 날이라고 계속 광고하고 홍보하고 뭐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옛날에 여러분 킴벨스프라고 아세요? 킴벨스프? 스프 회사예요. 스프 회사인데 캠벨스프 걔네들이 하도 안 팔리니까 스프 안 먹은 한 2월쯤에 그 스프를 되게 안 먹는데 그날을 킴벨 스프의 날, 전국 스프 먹는 날이라고 정해놓고 걔네들이 막 북치고 장구치고 퍼레이드하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날 되면 스프를 되게 많이 먹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판매 전략을 높일 수도 있다는 것이 있고, 그다음 책자를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병원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의료 어떻게 하는 거 많이 볼 수 있고, 책을 내도 돼요. 책을 내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비디오를 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 보고서, 의사들의 병 치료 사례 보고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나오면은 또 여러분 좋은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고, CD롬을 배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회를 하는 경우도 있죠. 프록터 앤 갬블이라고 알죠? P&G, 쉽게 말하면 P&G사. 걔네들은 자기네 샴푸를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샤워하면서 노래 부르기 경영대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여러분 홈얼론 보면 그런 거 있죠.
막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미국 애들은 그런 걸 잘해요. 그러니까 베스에도 테레비하고 라디오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틀어놓고 막 혼자서 노래 부르고 그걸 누가 들으면 되게 쪽팔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얘네들이 전국적으로 그런 대회를 했어요. 그 행사 참여자의 76%가 프록터 앤 갬블 샴푸를 사요.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 마케팅하는 방식은 정말 많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최고 경영자 크라이슬러의 아이아코카. 아이아코카는 또 재밌는 거 하나 있죠. 아이아코카가 바로 전용 주차장에 선도 처음 한 사람이에요. 백화점이랑 다 계약을 맺어가지고 요 파트는 우리 아이아코카 크라이슬러 차만 되게 해주세요. 다 계약을 하고 다니니까 포드다고 사는 사람 쭉 가니까 저기 크라이슬러 차만 한 50대 쫙 돼 있어. 그걸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포드 못 들어갑니다. 짜증나잖아요 그때부터. 그렇죠? 그런 마케팅을 한 게 바로 아야코카예요. 아야코카는 원래 CEO가 원래 워낙 강한 마케팅력을 갖고 있어서 그 다음에 야후의 제리 양 이런 것처럼 여러 사람들 CEO 자체가 물건을 팔아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도 요새는 대통령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나라 제품 팔고 그래야죠.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거. 판촉물, 티셔츠, 스웨터, 모자. 이게 CI, BI 하게 되면은 머그컵 이런 거 맨날 만드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제품의 그거고. 어떤 회사 갔는데 머그컵 딱 가고 딱 먹는데 여기 앞에 회사 로고 딱 있어요. 그거 되게 홍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스타벅스는 원래 머그컵을 먹는 거잖아요. 제가 시애틀에 가보니까 다들 머그컵 하나씩 들고 다니거든요. 스타벅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 보니까 엉덩이에 아디다스라고 이렇게 써지는 옷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모자 쓰고 다니죠. 나이키 이게 뭐예요? 다 광고 홍보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캐릭터. 아까 도널드. 그 다음에 켈로그의 토니. 또 있어요? 에너자이저의 버니. 버니.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도 상당히 잘 되고요. 우리나라는 캐릭터가 정말 많죠. 활성화가 안 됐죠. 왜 안 되느냐? 만드는 거는 만드는데 어떻게 이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실증. 증명해 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건 뭐예요? 옥시크린이 그런 거 많이 하죠. 옛날에 광고에도 한번 있었잖아요. 짜장면 꽉 하니까 어떤 여자가 미쳤어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빨아주죠. 실증으로 이렇게 보여줘 버리는 거. 그거를 광고에다가 해버리죠.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뭐야? 우편물, DM 발송. 그 다음 전자우편, 이메일. 그 다음 전시회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야? 팬클럽도 만들어냈죠. 여러분, 황우석 씨 문제 생겼을 때 제일 무서웠던 애들이 알러브 황우석에서 황우석 씨 팬클럽 사람들.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만들라고 하면 다음 카페나 이런 블로그를 이용해서 추종자들을 모아놓으면 되게 강력한 마케팅이 돼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제품을 팔게 되면은 제품을 사용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뭘 만들어주고 소비자들을 하여금 그 사이트를 방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명이 다 좋아했는데 나 혼자 불만이 많아. 그럼 내가 이상한 놈 같아. 그럴 것 같죠? 안티를 그래서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안티면 난 너무 좋았는데 안티 보니까 내가 속은 것 같다라는 느낌. 이거는 뭐냐? 뭘 먼저 보여주느냐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팬클럽, 블로그를 이용한 것도 좀 많이 보셔야 되고, 축제, 도자기 축제, 영화 축제. 이렇게 축제를 해서 지역을 살리죠. 개점식. 여러분 리본 커팅하는 거 맨날 하죠. 그 다음에 안내 책자. 자동차 보험사들의 자동차 사고 대처 요령. 이런 거 해놓잖아요. 거기 아래에다가 교보 증명 제공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고 있고요. 직통전화. 1-800. 우리나라에도 직통전화가 있죠. 800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있고요. 인터뷰. 시찰. 여러분 이런 거는 어디서 많이 하느냐? 종갓집이나 김치 이런 거 옛날에 만두 파동 나고 김치 파동 났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아줌마들 다 불러가지고 공약 경약시켜줘 버려요. 그게 마케팅이라는 거야. 그거 사진을 찍죠. 여러분 종갓집이나 그런 데 가면 사진 찍어서 뭐가 있냐면 주부 사찰 모니터링 단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놔요. 주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간다. 그런 것도 하나의 마케팅이죠.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했죠. 제가 파스텔을 저온 우유가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이슈를 만들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마케팅이고요. 세계 최고. 세계에서 가장 큰 케이크 이름이 엘리예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해다 보면 세계에서 제일 큰 인절미 만들고 김밥 만들고 세계에서 저번에 제일 큰 태극기 만들고
뭐 만들고 이러잖아요. 어저께 세상에 이런 일인가 거기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있는데 바퀴를 만드는 사람인데 진짜 큰 걸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 했더니 세계에서 제일 큰 거 만들려고. 이러면은 그런 걸 만들었으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와서가지고 이렇게 취재하는 거죠. 네. 그리고 막 거꾸로 다니는 사람들 있죠. 네. 그거 뭐예요? 세계에서 제일 오래 거꾸로 다니면 그것도 와가지고 취재를 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오찬회를 하는 것도 있고요. 매체사를 방문하는 것도 있고요. 회의하는 것도 있고요. 심포지엄, 뭐 연석회의, 뭐 이런 것도 하는 것도 하나 다 방법이에요. 기념, 백화점 구매 고객 100만 번째 돌파. 그래가지고 뭐 이번에 인천공항에서도 했었죠. 그 중국인이 한 명이었죠. 인천공항 오픈시하고 나서 몇 천만 명째 뭐 고객 해가지고 걔 들어오면 어리둥절 해가지고 뭐 한데 뭐 이만큼 주고 뭐 옷도 갈아입히고 막 그러면서 뭐예요? 보도자료 내놓잖아요. 그렇게 홍보는 뭔가 거리를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아, 되게 많네. 박물관. 여러분, 허쉬는 초콜릿 회사에 초콜릿 박물관을 조그만하게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아오이저 부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여러분, 저 충정로에 가면은 농협 옆에 뭐가 있어요? 농업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거기 가면 뭐예요? 애들 있죠? 뭐 그런 애들은 맨날 그런 데 가요. 투어로. 그게 다 홍보라는 거예요. 초콜릿 박물관 가서 초콜릿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뭐하고 맨 끝에 뭐냐? 허쉬 초콜릿. 걔네들 머릿속에는 초콜릿은 다 허쉬 초콜릿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또 뉴스그룹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뉴스레터를 보내는 것도 있고요. 공식 인증을 받는 경우도 있죠. 사이트, 뭐 인터넷 사이트 같은 경우 뭐 랭키닷컴에서 뭐 페이보릿 사이트로 뭐 됐다. 뭐 아니면은 뭐 어디 능률협회에서 뭐 상 받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연말 되면은 뭔 그렇게 상 주는 데가 많은지 뭐 여기서 상 받고 저기서 상 받고 여기서 상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저번에 트롬인가 보니까 광고 보니까 상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상 주는 거야. 상 주고 상 받고. 이거 자체가 광고 홍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하고요. 온라인 서비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진. 뉴욕 매치백화점은요 연중 크리스마스 퍼레이드를 해요. 저도 이거 봤어요. 되게 크게 해요. 연중 매치백화점이 하는 이렇게 막 그거 있죠. 신데렐라 뭐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매치백화점 오픈 개장이래 그런 걸 해요. 그게 이제 연중으로 하다 보니까 유행해. 또 있어. 공장 경약. 조사. 여러분 조사에서 퍼블리시해도 돼요. 뭐 대표님 같은 경우에 CI에 대한 소비자들의 뭐 최근 만족도 조사 뭐 이런 거 조사해서 뿌려버리면 그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교육 사업에 대한 새로운 니즈에 대한 엄마들의 뭐뭐에 대한 거 조사 해가지고 딱 하면 그것도 홍보죠. PPL 아까 여러분 M&M즈는요 왜 어떻게 유명하게 되냐면 ET예요. ET가 아팠을 때 그 꼬마아이가 아프지 말라고 초콜릿 하나 줘요. 그게 바로 M&M즈예요. 그 샷 하나가 M&M즈를 만들었어요. 왜? 그 영화 보고 딱 그 초콜릿만 먹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게 이제 PPL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입장 발표. 내 입장은 이렇다 해가지고 뭐 하는 것도 있고요. 설문조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방 순회하는 것도 있고요. 자, 이렇게 마케팅 활동은요, 왜? 사업계에서 쫙 보면은 너무나 그 폼에 딱 맞춰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 전략이 너무 단순해. 광고 홍보한다. 홈페이지 만든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은 좀 더 제가 이거 보여준 거는 제가 그냥 아는 것 중에 몇 개예요. 정말 수많은 것들이 광고 홍보에서 될 수 있고 어떻게 여러분의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예산에 따라 훨씬 더 다양한 내가 아이템이 나쁘다고 해서 좌절할 건 없어요. 아이템이 좋은데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마케팅력이 강하다고 워낙 독특하게 한다면 그거 자체도 놀라운 사업 비즈니스 영역을 만들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섹션 6에서는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세션 5에서 마케팅 파트를 했고, 나머지, 우리가 5분 쉬고는, 여러분 사업계획서에서 맨날 뒷부분에 나오는 거 있죠?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